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냉장고 문 한쪽을 천천히 열었다. 의외로 안은 깨끗했고 음식이라고 생각할 만한 잔은 남아있지 않았다. 다른 쪽을 열었다. 거기에는 하얀 도자기 항아리 같은 것이 4개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장아찌야? NC는 주저하지 않고 뚜껑을 열어 젖힌 채 굳어버렸다. 어? 뭐야? 굳어버린 NC의 손을 들여다보며 남편은 숨을 삼켰다. 부서진 뼈가 들어있었다. 하얀 도자기 항아리, 그것은 유골함이었다. NC, 돌려놔! 남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NC는 서둘러 뚜껑을 닫고 곧바로 냉장고에 넣었다. 깜짝 놀랐어. 이런 게 왜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야? NC는 웃고는 있었지만 분명히 당황하고 있었다. 거기서부터 왠지 건물 분위기가 나빠진 것처럼 느꼈다고 남편은 말했다. 그렇다곤 해도 남편 원래 영적인 것에는 회의적이어서 지금까지 여러 페어를 돌아다녔지만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믿을 수 없다는 지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기분 나쁜 것을 봤구나 정도의 기분으로 있었던 것 같다. 분명 이 공기의 앙금도 그런 기분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4개의 유골함, 저 초상화의 가족 중 누군가일까? 게다가 왜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지?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 왠지 더 이상 둘러볼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NC가 모처럼이니 더 보자고 해서 같이 둘러보기로 했다. 큰 방에서 나와 안쪽 방으로 가보니 침실이었는지 이불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침실 안쪽 방에는 커다란 오동나무 서랍, 북고풍 장식품, 선반과 일체화된 다이얼식 브라운관 TV도 놓여있어 그 시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 당시의 향수를 간직한 물건들의 남편의 마음은 춤추고 조금 전까지 일은 완전히 잊고 푹 빠져서 사진을 찍었다. 대단하다. 이렇게 당시의 물건이 깨끗하게 남아있는 폐가는 지금까지 없었어. 라고 NC와 이야기하면서 탐색을 계속했다. 한참을 탐색하고 있자니 아이방인 듯한 방에 도착했다. 아무래도 여자아이의 방인 것 같고 귀여운 인형이나 당시 유행했던 모 소녀 만화나 애니메이션 장난감들이 마치 지금까지 놀고 있었던 것처럼 흩어져 있었다. 방을 둘러보던 NC가 책상 옆에 책가방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 책가방? 뭔가 위화감을 느꼈지만 NC는 그 책가방을 집어들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기본적으로 사진만 찍을 뿐 그 자리에 있는 물건에는 가능한 한 손대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이 NC의 무리한 행동에 적잖이 당황했다. 대단해. 내용물도 그대로야. 봐. 책가방 안에는 교과서, 노트, 필통 등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그때가 그립네. 이런 거였지? 교과서. NC는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며 교과서를 넘겼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은 문득 위화감의 정체를 깨닫고 얼어붙었다. 이사를 했다면 책가방은 꼭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중학교에 진학해서 책가방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면 두고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에 있는 장난감은 아무리 생각해도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들 장난감이고 교과서는 2학년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집은 뭔가 이상하다. 이사를 했다고 하기에는 물건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했을 것이다. 아마도 지주의 집일 테고 야반도주도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 묘한 생활감. 지금까지 수많은 폐와 폐가를 사진에 담아왔지만 이렇게 상태가 좋은 폐가는 본 적이 없었다. NC, 역시 이제 돌아가자. 남편은 아직도 방을 물색하고 있는 NC에게 말을 걸었다. 왜 그래? 아직 그렇게 시간 안 됐잖아. 아직 못 본 방이 많을 것 같아. 아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제 나가는 게 좋겠어. 남편의 제안에 NC는 조금 바보 취급을 한 듯한 느낌으로 뭐야?
무서워졌어? 라며 웃었다. 그 태도에 화가 난 남편은 그럼 난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만족하면 돌아와 라고 말하고 저택을 나왔다. 오토바이가 놓여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무들 사이 너머에서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오한이 들었다고 한다. 남편이 오토바이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16시가 다 되어 있었다. 슬슬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NC를 두고 갈 수도 없어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을 기다려도 NC는 아직 저택에서 나오지 않았다. 해가 기울고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고 저택을 보고 반복하고 NC가 나올 기미가 없어 이제 그만두고 돌아갈까 라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무렵 등 뒤의 나무들 사이에서 다시 시선을 느껴 뒤를 돌아봤다. 당연히 아무도 없지. 배촌이니까. 근처에 마을도 없고 완전히 고립된 땅이라 사람이 있을 리도 없다. 혹시 곰? 야생동물? 그러면 큰일인데. 그런 건 유령보다 무섭잖아.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불빛을 살짝 비추며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주위를 훑어보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둠이 깔린 나무들 사이 그곳에만 햇빛이 들어 조금 밝았다. 서서히 눈에 익숙해지자 오싹했다. 묘지다. 그렇게 생각한 것과 동시에 등 뒤에서 누군가를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소리를 지르며 돌아보았다. NC였다. 놀랐어? 여전히 바보 취급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늦었네. 뭐하고 있었어? 미안해. 아니, 굉장한 걸 발견했어. 라며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줬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나무 격자 같았다. 이게 뭐야? 이거 감옥이야. 휘죽휘죽 기분 나쁜 미소를 짓는 NC. 플래시로 밝아진 사진을 보여줬다. 너덜너덜해진 다다미와 나무 격자. 확실히 감옥처럼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구석에 뭔가 하얗게 보이는 것이 있었다. 이것 봐. 두개골이야. NC는 눈을 반짝이며 웃고 있었는데 핏기가 확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다미방, 감옥, 두개골도 충분히 섬뜩했지만 무엇보다 NC의 웃는 얼굴이 무서웠다. 저택의 정원에서 창고를 발견하고 뭔가 있을까 하고 보러 갔더니 지하로 이어지는 문이 있고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 이상한 떠들썩함에 곤혹스러워하며 여기 온 것을 몹시 후회했다. 어쨌든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 아니, NC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남편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일단 난 집에 갈게. 아내가 걱정하면 안 되잖아. NC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떤 대답이 오든 난 이제 떠날 생각으로 물었다. 뭐야? 돌아가는 거야? 밥 먹으러 가자. 라며 권유받았지만 이미 그럴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전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반해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돌려줘 라는 억양 없는 한마디. 뭐? NC는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았고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 입가를 누르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뭔가가 시야에 들어왔다. 나를 노려보는 NC의 등 뒤, 썩어가는 민가의 기둥 옆에 사람이 서 있다. 흰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백발이 성성한 50대 정도의 남자 같았다. 왠지 그때 자신의 입을 통해 돌려줘라고 말한 것은 이 남성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과 NC의 주위에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멍하니 서 있었다.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과 NC를 둘러싸고 서 있는 것이다. 그중 한 명 어린 소녀가 있었다. 어째서인지 다른 사람들은 회색이나 흑백으로 색채가 없음에도 선명한 노란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이 소녀만 선명하게 비쳤다. 소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이방 주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눈앞 친구의 창백한 안색을 NC도 알아차리고 남편의 시선을 따라
뒤돌아보았다. 몇 발짝 뒤로 물러서다가 자신의 오토바이에 몸이 부딪히는 NC. 황급히 오토바이에 올라 시동을 걸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발했다. 남편도 곧 그 뒤를 따라 출발했다. 뒤에서 쫓기는 기분이 들어 금방이라도 따라잡힐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일념으로 두려움을 떨치며 운전했다. 오프로드 바이크라곤 해도 비교적 초보자였던 남편은 거친 업로에서 속도를 낼 수 없다. 앞에서 달린 NC는 꽤 속도를 내는 것 같고 점점 멀어져 갔다. 간신히 숲길을 빠져나와 아스팔트 길로 나왔을 때는 이미 NC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그곳에서 공도까지 나와 편의점에서 쉬기로 했다. NC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어쨌든 무서워서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어 한동안 그저 멍하니 있었다. 일단 아내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마트폰을 꺼내려고 했지만 늘 가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이 없었다. 나무 사이를 비추고 있을 때 뒷좌석에 두고 내렸다. 물론 뒷좌석에도 없었다. 험한 길을 가다가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마을에 떨어뜨렸거나. 남편은 스마트폰을 포기하고 편의점에서 잠시 쉬었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지가 남편이 겪은 이야기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내용이 너무 많아 아연실색했다. 어쨌든 조만간 신세에 가자는 이야기로 일단락되어 그날은 끝났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후의 이야기다. NC와 연락이 두절됐다. 라인도 읽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너무 연락되지 않아 수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무렵 오토바이 동료인 NC의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사람은 NC와 같은 회사에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출근도 하지 않고 기숙사에도 돌아오지 않자 회사에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주 더 지났을 무렵 NC를 발견했다는 동료의 연락이 또다시 왔다. 그 패천으로 이어지는 숲길에 부자연스럽게 무너진 벼랑 아래에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몇 미터 앞에 변해버린 모습에 NC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불의의 사고라는 견해를 보였고 NC의 실종 사건은 해결에 이르렀다. 돌려줘. 남편의 입을 빌려 누군가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어쩌면 NC는 마을에서 무언가를 가져간 것은 아닐까? 그걸 돌려주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게 아닐까? 애초에 숲길에서 발견된 NC는 남편이 전화했을 때 아직 살아있었을까? 도망칠 때 NC를 놓쳤다고 했는데 혹시 그때는 남편이 SLR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는 올빼미 같은 흰 얼굴이 군데군데 찍혀있어 신사에 갔을 때 함께 불을 피워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한동안 잔뜩 겁먹은 모습이었지만 그 후 남편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르는 것이 많은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었다. 남편은 다시는 폐허를 돌지 않겠다며 그토록 즐기던 오토바이도 팔아버렸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폐촌이나 폐허를 발견하더라도 안이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권한다.